안녕하세요, 온유파파입니다. 오늘은 감성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 카메라와 체험단으로 선정된 시그마 FP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그마 FP는 이미 몇 달 전에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카메라 스펙이나 사용법에 대한 리뷰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같이 감성 영상을 찍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이 시그마 FP가 추천할 만한 카메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화질과 색감. 먼저 영상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지 센서의 크기, 렌즈의 성능과 카메라 해상도, 다이내믹 레인지와 비트 뎁스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카메라에서 이 화소나 해상도는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갤럭시 S20과 같이 스마트폰에서도 8K 촬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화소 이야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비트 뎁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트 뎁스는 개조, 다른 말로 그라데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이 디지털 데이터 저장 공간인 비트 안에 그라데이션이 담기는 건데요. 비트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그라데이션이 부드럽게 담깁니다. 보통 많은 카메라들은 8비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8비트면 사실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적당히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비트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이 비트의 숫자가 커질수록 데이터의 양은 제곱으로 증가해서 10비트나 12비트의 영상을 저장하려면 우리가 흔히 쓰는 SD카드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8비트 기준 풀 HD 1080 24p 영상을 SD카드 128기가로 보통 1시간 넘게 촬영할 수 있고요. 그런데 12비트 로우 파일로 촬영할 경우에는 약 27분 정도밖에 촬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4K 12비트면 5분에서 10분에 메모리를 하나씩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 SD카드에 저장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카메라들은 이 8비트 기반으로 4K 30p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8비트로 찍힌 영상들인데 문제될 게 있을까요? 사실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지만 디테일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컬러 밴딩입니다. 이 그라데이션 부분에 층이 생겨서 눈에 조금 거슬리게 되는 건데 특히 저처럼 감성 영상을 찍을 때 하늘을 많이 찍는 사람은 더욱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죠. 실제로 하늘은 수많은 색으로 이어져 있어서 8비트로는 모든 색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10비트 이상 지원하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건데 10비트 카메라는 8비트와 겨우 2비트 차이이지만 무려 4배나 부드럽게 개조를 담을 수 있다고 해요. 거기에 무압축 코덱으로 12비트로 촬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부드럽게 색을 표현할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도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이 시그마 FP 체험을 신청한 이유도 12비트로 촬영한 영상의 화질을 경험해 보고 싶어서였는데 특히 저는 영상에 빛이 들어오는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역광이라든지 풍부한 색상이 들어가는 이 야외 석양을 촬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그마 FP의 무압축 12비트 영상이 선사하는 이 부드러운 색상은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어두운 실내나 빛이 적은 공간에서 촬영을 한 뒤에 색 보정 작업에서 색을 풍부하게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물론 이렇게 12비트로 촬영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내부 SD 메모리에는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SSD 외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외부에 SSD를 연결해서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건 사실 휴대성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보통 1테라 정도의 SSD 가격이 15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 중에는 사실 화질보다 나만의 개성 있는 색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맑고 따뜻한 톤의 해그린 달, 밝고 투명하면서 깨끗한 느낌의 감성 필름, 톤은 조금 어둡지만 영상은 따뜻한 슈트 등 제가 좋아하는 감성 영상을 만드는 분들인데요. 각자 다른 카메라를 통해 자신만의 색감을 만들어낸 분들입니다. 저 역시 육아 브이로그를 마치고 감성 브이로그를 만들기 전에 색감을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색감을 내고 싶을까? 저는 제 영상이 아날로그하면서 따뜻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니 픽처 프로파일을 이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따뜻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색 보정이라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에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컬러 모드를 이용해서
이 색보정 단계를 건너뛰고 빨리 작업하길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그마 FP는 어떨까요? 외관상 보이는 버튼에서 하나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스틸과 시네 버튼입니다. 이 다른 카메라 기종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다이얼 버튼을 버리고 오직 사진이냐 영상이냐를 선택하면 됩니다. 즉, 이 카메라는 영화 같은 화질과 색감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영상을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가 편집 단계에서 원하는 색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영상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지만 또 작업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은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FP는 컬러 모드를 통해서 촬영할 때 원하는 색감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은 다른 카메라에도 있는 기능인데요. 조금 특별한 점은 내가 원하는 컬러 모드를 적용할 때 어느 정도로 적용할지 카메라에서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포토샵의 커브와 같은 기능을 미리 적용해서 촬영 단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색감을 미리 세팅해 놓고 촬영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과 배터리. 감성 영상을 만드는 분들 중에도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음식이나 홈카페와 같이 실내에서 주로 촬영하는 분들이라면 카메라가 무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일상이나 여행을 주제로 감성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카메라의 무게와 휴대성 그리고 배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제 감성 브이로그 초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알파7을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외부로 들고 다니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주로 단렌즈를 사용하는데도 무거워서 들고 나갈 때마다 고민이 됐습니다. 또한 오토포커스라던가 픽처 프로파일을 고려해서 지금은 알파 6400을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그마 FP의 휴대성은? 이 시그마 FP가 내세우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실제로 카메라 바디는 제가 사용하는 알파 6400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번에 체험단에 선정되면서 받은 이 45mm 단렌즈를 연결해도 제가 남자치고 손이 작은 편인데 이 손에 딱 들어오는 컴팩트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저는 영상을 찍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비 연결들이 필요합니다. 이 마이크나 외장 배터리 같은 것들이죠. 시그마 FP가 사용자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모듈화입니다. 이 사용자의 필요에 맞춰서 나만의 카메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영상 촬영에 필요한 그립을 부착하면 외장 마이크를 연결할 수도 있고 또한 추가적인 장비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 다른 외장 장비들을 연결하고도 휴대성은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완충했을 때 대략 7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실제로 촬영을 할 때 세팅과 준비 또 켜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3-40분 정도밖에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보통 외장 배터리를 연결해서 촬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그마 FP는 외장 배터리 충전은 가능한데 동시에 촬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분의 배터리를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스펙을 가진 것에 비해서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자, 그 밖의 기능. 시그마 FP도 AF 기능이나 눈의 초점을 고정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소니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AF의 속도가 빠르다고는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그마에서 이 정도의 AF 속도라면 나쁘지 않구나 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개선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촬영을 할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액정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액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액정이 움직이지 않아서 로우 앵글로 촬영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장치를 확장하면 되지만 저와 같이 많은 유저들이 모니터 없이 액정을 의지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이 고정된 앵글은 정말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성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그마 FP는 적당한 카메라일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감성 영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카메라의 성능과 기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사실 시그마 FP는 보급 기준을 조금 넘어서 이 사용자의 활용에 따라서 전문적인 이 시네마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사실 그 정도의 고급 퀄리티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유튜버 중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내가 좀 더 나만의 색감을 만들고 싶고 보급 미러리스보다 좀 더 나은 화질을 표현하고 싶다, 혹은 상업 영상의 결과물이 필요하다 하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몇 가지의 리뷰 이야기와 또 제 영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과 또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또 제 영상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신청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